넘사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용어인데, 사람, 기업, 국가 등 경쟁자가 등장할 수 없는 경우 넘사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뒤처졌었지만 현재 넘사벽의 지위를 구축한 분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만 시작되면 무조건 한국이 1등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아예 한국과의 경쟁을 기피하는 경향이 종종 보이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알려진 재산만 2,8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그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는 이변을 연출할 당시 가족들과 TV를 시청 중이었는데, 이 모습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됐습니다. 일부는 TV 앞에 서서 경기를 보고 일부는 몸을 돌려 신을 향해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이 모하메드 왕세자보다 잘 산다는 우월감에 휩싸였는데요.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그가 보는 TV가 고작 50인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TV 브랜드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어느 브랜드든 1,000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최소 1억은 넘는 초대형 벽걸이 TV를 쓰는 줄 알았더니 고작 50인치라며 자신들이 그보다 좋은 TV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월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1억짜리 TV라고 언급한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전제품 빅2인 삼성과 LG가 각각 1억 원이 넘는 초프리미엄 TV를 실제로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TV 분야, 다시 말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국이 넘사벽의 지위를 가진 시장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LG전자는 화면을 자유자재로 둥글게 말았다 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롤러블 TV를 출시했는데, 그 가격이 무려 1억입니다. 업계 최초로 1억이 넘는 초고가 TV를 출시했는데, 놀라운 점은 LG가 원래 1년 10개월 전에 이 TV를 출시할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롤러블 TV를 공개한 후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패널 수급에 문제가 생겨 지연됐습니다. 제품의 모든 공정이 명장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명품 TV인데, 평소에는 화면이 본체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가 TV를 시청할 때만 펼쳐집니다. 그간 TV는 화면이 클수록 많은 공간을 차지해 주로 벽에 걸어 사용했었지만 마음대로 말렸다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됐죠. 1억짜리 TV에 깜짝 놀랐던 TV 시장은 두 달 뒤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12월 10일 삼성전자가 초프리미엄 TV 시장에 진출한다며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TV 한 대 가격이 무려 1억 7천만 원입니다.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TV를 출시한 것인데, 110인치 초대형 화면에 마이크로 단위의 초소형 LED가 직접 발광하기 때문에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가 필요 없이 4K 해상도를 갖췄습니다. 물론 LG가 출시한 제품이나 삼성이 출시한 제품이나 일반 구매자들은 꿈도 꿀 수 없고, 모하메드 왕세자나 기업 회장과 같은 이들은 아마 어떻게 해서든 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하메드 왕세자가 1억짜리 TV를 볼 줄 알았더니 의외로 50인치를 보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소박하다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억이 넘는 초고가 TV가 시장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이런 가격을 책정할 만한 기술력이 LG와 삼성에게는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TV는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흑백 TV라도 구경하려면 동네에서 반기 좀 낀다는 집에 가거나 가전제품 매장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TV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금도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가전은 TV입니다. 한때 우리는 일본에서 기술을 빌려와 TV를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 TV 시장을 이끄는 것은 한국 기업입니다. 지난 8월 11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분기 글로벌 TV 시장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전세계 TV 출하량은 9,270만 6,600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 31.2%의 점유율로 세계 TV 시장 1위를, LG전자가 16.2%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네오 QLED를 앞세워 61.7%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00만 대가량을 팔아치웠다고 하죠. 또한 80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올해 출시한 98인치 제품들을 앞세워 41.6%를 기록했는데, 이는 2위부터 4위까지 업체들의 점유율 합을 모두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TV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와 유럽의 80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각각 59.3%와 60.7%라는 경이로운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LG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 점유율에서 삼성에 밀려 2위를 기록했지만 LG가 힘을 쏟는 분야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시장입니다.
올 상반기 LG는 전체 O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55.7%를 기록했고 75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64.2%를 기록했죠. LG의 경우 전방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기보다 프리미엄과 초대형 시장의 승부수를 띄웠는데 덕분에 상반기 TV 매출의 30%가 OLED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에는 거거익선 트렌드에 맞춰 97인치형 초대형 OLED TV를 출시했고 이를 무기로 하반기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워낙에 넘사벽 수준이다 보니 일본의 소니는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TCL이나 하이센스를 앞세운 중국의 저가 전략도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부문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2021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으로 꼽히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 동향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OLED 디스플레이 구동 관련 핵심 기술 특허 출원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총 5,384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43%를 차지했고 중국 3,273건, 일본 2,433건, 미국 567건 순이었습니다. 유럽은 고작 124건에 불과했죠. 기업으로 분야를 좁히면 삼성이 2,787건, LG가 2,412건으로 국내 기업 2곳이 이 분야 특허 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때 이 분야를 주도했던 소니는 628건으로 한국이 압살했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약진을 보는 일본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졌던 모든 명성을 뛰어넘어 한국 기업이 철옹성을 구축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년 넘었습니다. 원래 TV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는데 특히 브라운관은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었죠. 1968년 소니가 브라운관을 업그레이드한 트리니티론 TV를 출시해 1990년대 후반까지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었으나 소니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2009년 6월 12일까지 지상파 방송의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면 이행하는 조치를 감행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날로그 TV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이었죠. 이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한국 기업들은 일본 뒤나 쫓는 처지였으나 이제 디지털 TV라는 완전한 기술력 경쟁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원래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이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두뇌를 쓰는 이상 동일한 경쟁 환경에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제철 산업이 그랬고 조선업이 그랬고 방위산업이 그랬습니다. 이는 TV 산업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09년까지 전 세계 TV 시장은 40인치 이상 대형 PDP TV가 대세였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디지털 TV 전환을 계기로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색상이 우그러지는 모니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형태가 LCD입니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가진 액정 뒷면에 백색의 빛을 비추는 백라이트와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 필터를 함께 써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1995년부터 LCD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LCD 시장은 샤프, NEC,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샤프 등이 11.3인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투자할 때 그보다 큰 12.1인치에 투자한 것인데 이미 당시부터 거거익선 트렌드가 시작됐습니다. 더 큰 화면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LCD 시장 진출 4년 만에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LCD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으로 LCD보다 더 선명하고 더 얇은 디스플레이, 즉 LED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처음 LED가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생소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또는 빛나는 반도체라고 불렀으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LED는 쉽게 말하면 전류를 흘리면 빛을 발생시키는 광반도체입니다. LED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이 높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여기에 수은을 이용하는 형광등과 달리 수은이 사용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아 상당히 친환경적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LED TV라 부르는 것은 LCD TV의 한 종류입니다. TV는 크게 백라이트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로 구분하는데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LCD TV라 부르고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면 OLED TV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LCD TV는 형광램프의 일종인 CCFL을 백라이트로 쓰지만 LED TV는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 용어일 뿐 정식 명칭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LED가 TV 시장을 장악해 갈 때 한국 기업들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화면 크기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것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했습니다. 삼성과 LG의 투자 금액은 일본 기업 전체 투자 금액보다 많았는데요.
삼성은 2004년 TV 인류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LG 역시 가전중 TV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았습니다. LED 역시 OLED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언급했듯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화면을 구현합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광원이 되기 때문에 암흑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과 완벽히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FL이나 LED와 같은 백라이트가 사라지자 TV 화면도 극단적으로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OLED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가 등장한 겁니다. 원래 이 기술은 1980년대 코닥이 녹색 OLED 소재를 개발하며 등장했는데 세계 1위 기업인 소니를 포함 앱손, 사뇨 등 일본 기업들이 올인하다시피 연구 개발에 매달렸지만 높은 기술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LG는 LCD 이후 OLED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결과는 대성공으로 마무리됐죠. 2007년 세계 최초 OLED 양산에 성공한 후 1억이 넘는 초프리미엄 TV까지 등장한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을 겪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산업화가 시작됐다면 아마 지금 전 세계 많은 시장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불과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집요함 그리고 두뇌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새롭게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마음껏 경쟁을 벌여 넘사벽의 위상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도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